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명제가 참이고 거짓이고 어떤 또 대우적,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애들을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명제의 증명은 명제 단원에 같이 섞여 있긴 하지만 굉장히 내용이 달라요. 앞에 있던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우리 소개를 할 텐데 말 그대로 첫 번째 이 단원 제목은 이제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학에서 증명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증명에 속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대표적인 증명법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귀류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귀류법의 증명법에서 가장 대표되는 게 이제 루트 2나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그리고 이제 증명하는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증명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있는데 우리 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대소 관계를 나에게 증명해봐라. 야, 이게 큰 건지, A가 큰 건지, B가 큰 건지를 말해봐라. 라고 하는 작업을 이제 주로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떤 대소 관계를 이제 이야기할 때, A에서 B가 크다를 말하기 위한 제일 좋은 증명 방법은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예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야. 그래서 각종 증명해야 되는 것 중에 이러한 부등식을 증명을 할 거야. 부등식.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에서는 근을 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할 텐데, 등호가 들어간 증명에서는 뭘 쓸 거냐? 완전 제곱하는 것이 0 이상입니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최대값과 최소값의 증명의 과정을 또 이제 우리가 거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할 일은 어떤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완성이 된 공식인 세 번째가 산술 평균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기하 평균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식을 이제 접하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특정 조건 하에 항상 이 산술 평균 값이 기하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수학적 식을 보게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증명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실전에서 수학적으로 어떤 최대 최소 값을 구할 때 그 식을 써먹게 될 거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설명 중에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오늘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리우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교과에서 학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이제 이게 좀 빠졌어요. 예전에는 이따가 빠진 내용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게 되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증명 과정 중에 절대부등식입니다라고 하는 용어가 또 나올 거야. 절대부등식.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에서 항등식과 비교되는. 자, 항등식이면 뭐였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절대부등식은 특정 조건 하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돼. 그럼 이 절대부등식인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명제의 증명 단원에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적인 번호를 이제 대충 선생님이 1, 2, 3, 4, 5번을 이렇게 했는데 이 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어떤 대소관계에 대한 증명부터 방법들을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로 이제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우리한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잘 안 물어봐. 얘는 지금 증명 단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얘가 참임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제 아까 증명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귀류법입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법으로 배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밝히기 힘든데 그걸 not Q이면 not P이다로 참임을 알아내면 더 쉬워요라고 하는 걸 실전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풀었었지. 그것에 대한 약간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우를 만들 수 있음. 그 다음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직접 증명법이라고 불려. 직접 증명법. 아까 이제 귀류법은 간접 증명법이라고 불리는데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이 방식을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자, 일단 다음에 명제 자연수 AB에 대하여 P, AB가 짝수이면 Q, A 또는 B가 짝수이다의 참임을 증명해라. 자, 일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이 명제가 참임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지. 자,
곱한 값이 짝수면 둘 중 하나는 짝수야. 맞아, 틀려? 맞다를 지금 먼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짝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를, 자연수를 짝수냐 홀수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얘를 대하라는 얘기인 거야. A하고 B에 대해서. 자, 그럼 이 명제에 대한 결과가 곱한 값이 짝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를 예를 들려면, 자, 곱한 값에서 A하고 B를 곱할 건데 얘를 직접 그냥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아니라 직접 증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A하고 B는 얘가 짝, 홀, 짝, 홀. 짝수냐 홀수냐를 보려면 얘네들의 종류는 4가지밖에 없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지? 이분법적으로. 자, 그러면 결과를 보자. 짝짝 곱하면, 여기가 아니지. 둘을 곱한 게 짝수여야 된다 그랬는데, 짝짝 곱하면 짝, 짝홀 곱하면 짝, 홀짝 곱하면 짝, 홀홀 곱하면 홀이란 말이야. 그러면 A, B가 짝수이면 이라고 하는 가정의 진리집합은 1, 2, 3번이 되겠지. 4번은 나올 수가 없는 결과니까. 자, 그렇다면 A 또는 B는 짝수예요. 맞아, 틀려? 맞는 거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보여줘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대우를 가지고 보여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대우 명제를 만들자. 대우. 자, 뭐 어떻게 돼? 결론을 부정. A 또는 B가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A 그리고 B가 뭐다? 홀수이면 이렇게 되지. 자, 부정. A 또는 B는 짝수의 부정은 A, B가 모두 홀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면 가정의 부정. A 곱하기 B는 뭐다? 홀수이다. 자, 그러면 A와 B가 홀수다. 그러면 케이스가 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아까는 4가지 중에 3가지를 봤는데. 자, 그러면 A가 홀수예요, B가 홀수예요. 그럼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예요. 맞아, 틀려? 맞지. 자, 그럼 이걸 보여주는 세련된 방식을 익혀야 돼. 수학적인 A가 홀수이다를 나타내는 방법. A를 2K 플러스 1 정도라고 하자. 홀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다음 B를 K는 똑같이 쓸 수 없으니까 B는 2M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가지치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인 거야.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떤 자연수가 짝수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은 EM, EN.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짝수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야. 홀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지금처럼 EM 플러스 1, EN 플러스 1도 있고 EM 마이너스 1도 있어. 더하기 1로 표현할 때가 있고 빼기 1로 표현할 때가 있어. 뭐가 다른 거냐? 다른 차이를 느껴야 돼.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EM 플러스 1을 상상해봐.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M에 얼마부터 대입하면 홀수인 자연수가 나타나지? 0부터란 말이야. M이 0이면 1, M이 1이면 3 이렇게. 그러면 이 M-1의 표현에서는 M에 얼마 대입하면 1이 나와? 얘는 1부터 성립하는 홀수 표현이고 얘는 0부터 성립하는 홀수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자, A하고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자연수에서 홀수는 몇부터를 이야기하는 거야? 1부터를 얘기하는 거지. 1, 3, 5, 7. 그러면 2K 플러스 1로 놓는 게 자연스럽니? 2K 마이너스 1로 놓는 게 자연스럽니? 마이너스 1이 자연스러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0일 때가 들어가면 자연수란 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0인 게 들어가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A를 2K 플러스 1이라 하자. 그러면 K는 0부터인 자연수. 이렇게 표시를 붙여주는 거고 A가 2K 마이너스 1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는 K는 자연수예요 라고 써주는 게 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1부터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둘의 미세한 차이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어쩔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냐면 네모칸 채우기 할 때. 모의고사에서. A를 뭐라 하자. A를 뭐라 하자. 그러면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0부터냐 1부터냐에 따라서 이 네모칸이 달라진단 말이야. 내가 보여줄 때는 둘 다 써도 되는데 그냥 출제자가 네모에 모으게 나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모으게 그럼 2K-1을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식을 fk라고 하자. 이때 f3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짝수다 홀수이다의 두 가지 가능한 표현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같은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홀수를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짝수도 다른 표현 된다 안 된다? 된다. 짝수. 2m 지금 2m 이렇게 놨잖아. 그럼 m은 얼마부터야? 1부터지요. 그래야 짝수인 2, 4, 6, 8이 나오잖아. 그럼 얘를 2m 플러스 2로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m은 얼마부터야? 0부터야. 2m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도 있어. 어쩔 때. 그러면 m은 얼마부터야? 2부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은 2m이 맞지만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자. 얼마를 대입하는 그 순간부터 가능하다. 자, 지금 곁다리로 이야기한 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 증명 과정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방금 설명한 이런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예요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더 이어서 해가면 자, 그러면 A는 2K-1, B는 2M-1이라고 하면 자, 둘을 곱합니다. A 곱하기 B는 자, 2K-1 곱하기 2M-1은 자, 쭉 전개하는 거야. 4MK 빼기 2K 빼기 2M 더하기 1.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은 몇으로 묶여? 2로 묶여. MK, K, M 이렇게. 그러면 MK가 모두 자연수였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 곱하기 2 한 거에 1 더하면 무조건 무슨 수? 홀수가 되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홀수임을 증명하는 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 했던 걸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앞에서의 참거짓이랑 지금 결이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아까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를 나열을 하려면 다 나열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3개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간단하다 이게.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했어도 돼.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이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아까 뭐 짝수예요, 홀수예요. 대우 명제를 알 수 있으니까 거기를 체크. 어디? 거기에 홀수 표현 여기 2K-1이에요. 써있는 이런 표현들을 밑줄 치고 체크해 놓고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돼. 그냥 읽어내면 됩니다. 이 증명 과정. 축하할까? 언제 하려고? 어? 사람이 잘 안 먹으면 분해활동도 원활하지가 못한 거야. 자, 이야기한 귀류법이 나왔어요. 귀류법. 너무나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귀류법은 일단 무슨 방법이니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귀류법은 우리가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임을 보일 때 쓰는 게 귀류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참과 거짓 교집합이 없어. 유리수하고 무리수 교집합이 없어.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유리수라면 무리수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수가 무리수라면 유리수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상황. 흑백 논리처럼. 이럴 때 쓰는 방식이 이제 귀류법인데, 자, 이 귀류법은 내가 유리수인 걸 직접 보이기가 힘들어, 만약에. 그 수가 유리수임을 증명하래. 그러면 얘를 유리수인 걸 보이기 힘드니까, 무리수가 아니야를 보이는 거야. 무리수가 아닌 걸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수는 유리수나 무리수 중에 하나인데, 무리수가 아닌 걸 보였으니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귀류법이야. 그래서 나와 있는 명제의 단계가 뭐냐? 첫 번째, 가정을 부정합니다. 유리수를 보여야 되는데 유리수가 아니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 그 결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거야. 틀렸음을 이제 우리 교재의 표현으로 모순이라고 그래. 모순. 결론이 모순임을 보인다. 즉 거짓임을 보인다. 얘를 보여야 되는데 자 아니라고 하자. 근데 그게 틀렸네. 이게 맞네.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걸 귀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류법은 법정에서도 쓰는 방식입니다. 어떤 용의자가 두 명이 있어. 용의자 A, B가 있어. A, B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 확실하단 말이야. 근데 범인이 이 사람이 봤더니 A가 범인이야. 근데 A가 직접 범인인 물증이 없어. 자, 그럼 둘이 범인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입니다. B는 그 시간에 어떤 알리바가 있어서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직접 쓰는 방식이 기류법이에요. 자,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기류법으로 인한 증명을 하세요는 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또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무지 오래 됐었고 이젠 나오지도 않은 아주 사골 문제.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걸 직접 문제를 내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이걸로 기류법을 공부하고 기류법을 직접 증명 낼 거야. 그러면 루트 아니면 루트 3은 그냥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기류법 출제할 때는. 아니면 여러분들 수행평가로 이걸 증명을 문제를 시킬 때 기류법, 앞에서의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보다는 이 기류법을 문제를 낼 겁니다. 네모칸 채우기라든가 직접 증명하세요의 출제율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그 과정대로 갈 텐데,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증명하래. 즉,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는 거야. 명제를 부정해라! 그러면 루트 2는 무슨 수다? 유리수다. 자, 우리는 결론부터 생각해봐. 루트 2는 유리수가 맞니? 아니잖아. 그럼 이게 틀린 말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틀렸다를 보여줘야 돼.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증명하는데, 자, 이렇게 된 거야.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할 때, 자, 얘들아, 유리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지? 유리수? 어떻게 배웠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 분수꼴. 그래서 루트 2를 A분의 B라고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A분의 B. 이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하죠. 즉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유리수니까. 라고 시작하는 거야.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럼 양변에 A를 곱하고요. 그걸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2A제곱은 B제곱이에요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지. 이때 B제곱이라는 애는 A제곱이 얼마든 거기다 2를 곱한 수잖아. 그럼 B제곱은 무슨 수라는 걸 알 수 있다? 짝수. B제곱은 짝수야. B제곱은 짝수다. 그러므로 B는 짝수예요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 자, 다시 떠올려. 제곱해서 짝수래. 제곱해서 짝수래. 같은 거 곱해서 짝수래. 그러면 짝수 곱하기 짝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이다라고 명제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B가 짝수니까 이 과정이 또 중요해. B를 뭐라고 나타낼 거냐? EM, EK, EN으로 나타낼 수 있어. 짝수니까. 그러면 그것을 요 앞에서 얻어낸 1번식에 대입하자. 자, B는 EM을 1번식에 대입을 하면 2A제곱은 4B제곱이 되죠. 4M제곱이 되죠. 따라서 A제곱은 2M제곱이에요 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또 해석해. 어떤 제곱이 M제곱에 2를 곱했네. 그러면 A제곱은 무슨 수? 짝수. A제곱은 짝수. 이므로 A도 짝수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인 거야. A하고 B하고 서로 뭐야? 다 짝수야. 그러면 최종 결론 A와 B가 짝수인 것은 가정이 틀렸어요. 라는 결론인 거야. 가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따라서 얘가 틀린 말이니까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닌 게 참임이 돼요. 자, 증명 과정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책에서 요 멘트들을 찾아서 표시해 놓으세요. A와 B는 서로소. 포인트. B가 짝수이므로 B도 짝수. 그러면 B에는 누구를 대입하자? 책에 EM으로 나왔니? 뭐로 나왔니? EK, EM. 요런 거. 박스의 후보들입니다. A도 짝수이다.
그래서 A와 B가 짝수인 것은 가정의 모순이다. 자, 이 네모 박스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박스 치고 있니? 됐니? 자, 루트 2가 무리수인 과정. 어떻게 했다고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밝혀라. 루트 2는 뭐다? 루트 2는 유리수다를 어떻게 써? 루트 2는 분수예요. 이때 A하고 B는 뭐라고? 서로소예요. 곱해서 제곱하면 B는 짝수예요. B 대신 짝수 대입해서 다시 대입해서 보면 A는 짝수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얘네들도 참임을 보여라. 2 빼기 루트 3은 무리수임을 보여라. 이건 기류법으로 하는 게 2 빼기 루트 3은 이제 유리수다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그냥 풀이 나와 있는 걸 그냥 읽으세요. 유리수다라고 하는 거에 보는 건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2 빼기 아이고 루트 2래. 2 빼기 루트 3은 유리수.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 빼기 2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 그런데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뭐야? 유리수. 루트 3은 무리수. 그냥 틀린 거야. 이게 과정이야.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어떡하라고? 부정하라고. 제곱이 3의 배수인데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보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3의 배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또 이제 얘를 분류를 해야 되냐? 이 3의 배수 표현법을 봐야 되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 어떤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짝수냐 홀수냐는 정확하게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로의 수를 나누면 자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수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3의 배수냐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도 3K 플러스 1이 있으면 3K 마이너스 2가 역시 같은 수예요. 3K 플러스 2가 있으면 3K 마이너스 1이 같은 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3K가 있으면 3K 플러스 3도 같은 수고 마이너스 3도 같은 수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수들을 적절히 표현을 하는데 자연수에 대한 표현이니까 역시 3K-2하고 3K-1을 더 우선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서 3의 배수인 수를 볼 건데,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3의 배수, 제곱해서 3의 배수 된 애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보는 거야. 그러면 3K-2를 제곱했어. 3K-2를 제곱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는데 그럼 얘는 3으로 묶으면 앞에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더하기 1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수를 제곱하면 나머지 1인 거구나.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를 제곱하면 걔도 제곱하면 3의 배수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온 게 뭐밖에 없어? 3K. 3의 배수밖에 없지. 자, 그러니까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애는 3의 배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는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자, 역시 이게 맞는 명제인 건 보셔야 되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데 A는 0이고 B는 0의 부정. A는 0이 아니야. 또는 B는 0이 아니야를 보이래.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제곱한 거 0이 아니야? 아니잖아. 어떤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양수에다가 제곱한 거 0이 아닌 거 양수를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가정이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 이런 뜻인 거야. 직접 증명은 힘들겠지만 해설을 그냥 쓱 보시고 참고해라. 단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증명을 잘 보셔야 돼. 선생님이 해주는 증명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꼼꼼히 보셔야 돼.
수업 때 더욱 더 집중을 요한 그런 단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교재에 나온 증명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7번 절대부등식. 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부등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던 걸 가지고 연결해 오는 거야. 그럼 알던 게 뭐냐?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봐라. 자, 2차 부등식의 해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야. 어떻게 푸는 거였어? 인수분해 안 돼. 판별식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 음수야. 그러면 x축이랑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아래로 불러. 그럼 해가 뭐야? 해가 없어? 크다의 해잖아. 모든 실수입니다. 이거였다고.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 부등식. 기억해? 자, 다시. 절대부등식이란 무슨 뜻이라 그랬어? 특정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지금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관해서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네? 그러면 얘가 무슨 식이야? 절대부등식이야. 얘가. 그러면 2차 부등식 중에는 누가 있는 거냐? 2차 부등식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를 해로 갖고 있던 애, 걔네들은 모두 싹 다 절대부등식인 거야. 2차 부등식. 이해됐어? 기본 우리가 알고 있던 걸 연결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이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K의 조건은 뭐니?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2차 부등식 풀라. 자, 그러면 이렇게만 간단하면 얘가 문제가 아니겠지, 그치? 자, 2차 부등식에서도 또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자, 변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에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뀔 거 아니야. 조건은 실수에서도 돼, 모든 실수에서도 되지만 특정 범위에서도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다음의 부등식이 예를 들어서 x는 1 이상 5 이하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기억나? 특정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기억나? 뭐였어? 특정 범위에서 크다를 보이려면 요 녀석의 무슨 값이 크다를 보이면 된다? 최소값이 크다를 보이면 된다. 최소값. 그래서 이 범위에서 항상 크다를 보여라. 그러면 그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갑니다. 이 내용도 역시 담고 있는 게 절대 부등식인 거예요. 정말 잘 정리하셔야 돼요. 특정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에도 모든 실수에서 모든 해를 갖는 부등식과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 최소를 푸는 부등식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려웠단 말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걸 내포하고 있고 또 등장하는 애들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절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절대부등식에 우리가 몇 개의 모습을 보고 푸는 게 쉬울 거니까 다음에서의 절대부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라. 다음 부등식이 항상 맞냐 아니냐 판단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1년에 식들을 볼 텐데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는 식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성립한다. 이 안에가 0일 때만 0이고 0이 아니면 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무지하게 많이 쓸 거야. 자, 그러면 다음에 선생님이 쓰는 식이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세요.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야. 항상 성립할까요? 아닐까요? 판단해요. 갑자기 문자가 두 배 됐어요. 왜 그러죠?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누구의 완전제곱이 돼? a 더하기 b 완전제곱이 되지. 그러면 실수 a, b에 대해서는 무조건 0 이상이니까 맞는 절대부등식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돼? 그럼 방금 했던 식 보자.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항상 0 이상이냐? 또는 항상 0보다 크냐?
어떻게 확인해? 판별식도 맞지만 주어진 식을 이 실수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2차 함수 꼭지점 찾듯이 표준형을 만들어.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더니 식이 어떻게 됐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하는 식이 됐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항상 0 이상이라며. 0 이상인 거에다가 4분의 3을 더했어. 그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또 있는 거야. 뭐 한 거야? 모든 실수에서의 최소값을 찾은 거야. 최소값. 얘가 0 이상일 때, 얘가 0일 때 최소값 4분의 3. 그래서 이런 판단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보다 클 거니 이게 절대 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래. 실수 a, b에 대해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를 완전 제곱 플러스 반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등호를 붙여야 돼. 등호를 안 붙여. 자, 그렇게 되면 얘가 a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되고 4분의 3 b 제곱은 0 이상. 맞니 틀리니? 얘 0 이상이고 얘 0 이상이잖아. 제곱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0 이상인 거 맞겠지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절대 부등식을 판단할 때. 그치. 등호가 없으면 틀렸지. 0, 0인 경우가 나오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그 녀석이 0 이상인 부분을 우리가 최소값이 0입니다로 해석해서 항상 누구보다 클 거니 크거나 같을 거니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게 이제 절대 부등식입니다. 조금은 긴장하고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마냥 쉽지 않다. 자, AB가 실수일 때 다음에 성립을 증명하세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야. 증명하래. 자, 그래서 왼쪽이 크다를 증명하래. 그러면 크다 증명할 때 어떤 거 쓴다 그랬어? 우변에 있는 애를 좌변으로 옮겨서 빼면 0 이상이에요를 보이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곱셈 공식 변형. 이게 누구의 완전 제곱이야? a-b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게 0 이상입니다가 된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제곱하면 0 이상. 자, 이때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표시해야 돼요. 0이 되는 순간은 한순간. 언제? A랑 B랑 같을 때. 그렇지 않으면 다 양수. 그죠?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에는 등호가 되는 등호 성립 기준을 이렇게 옆에 써줍니다. A는 B일 때, 정확하게는 여기다 A는 B일 때 등호 성립. 나머지는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은요, 우리가 이제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값.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가로의 제곱과 같아요. 그 다음, 절대값끼리 곱한 거는 전체 곱한 거의 절대값과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이 0 이상 더했으니까 이거 0 이상이고, 우변도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이란 말이야. 0 이상인 애들끼리 비교할 때는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곱한 걸 가지고 비교할 거야. 자, 절대값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 제곱. 이게 좌변의 모습인 거야. 그럼 좌변의 모습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절대값은 그냥 제곱과 같고 절대값끼리 곱한 건 절대값 하나를 씌워주면 되고 그 다음 얘도 B제곱은 절대값을 없이 써도 되는 거야. 자, 우변을 제곱합니다. 우변. 절대값의 제곱은 괄호의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우변을 제곱하면 자, 요렇게 돼요. 절대값 제곱은 괄호의 제곱과 똑같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놓고 제곱해서 보겠다.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이렇게 소거가 되고 2로 약분을 했더니 실상 내가 보여야 되는 건 누구다?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얘들아, 절대값은 어떻게 풀리지?
절대값은 0 이상이면 그대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되겠어요? 자, 그러면 0 이상이면 성립하지요? 같으니까. 즉 0 이상일 때는 같은 거야, 여기가. 그 다음 AB가 음수일 때 보세요. 여기 해석 잘해야 돼. AB가 음수면 마이너스 AB는 무슨 수야? 이거 양수야. AB는 음수야. 그러면 양수가 음수보다 커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여기가 크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명을 한 거야. 그러면 등호 성립 기준은 언제입니까? AB가 0 이상이에요. 이게 등호 성립 기준. AB가 0 이상일 때가 등호.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어 전송되고 있어 지금. 등호 성립 기준을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부등호 성립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 등호냐? 등호를 항상 잘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세요. 거기 뭐? 절대 아니에요? 절대 부동. 아 필수이제 16번이잖아. 똑같은 거 아니고 정말? 다른. 기분 빠져. 그래. 넘어왔다. 자, 한번 싹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확인 체크도.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자, 왼쪽으로 다 뺍니다. a제곱, b제곱, 1a 제곱, ab, a, b.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1제곱. 이거 뭐야? 여러분들 곱셈 공식 변형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거 보여? 이거 뭐였지?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으로 변형되는 그 식이었죠. 그러면 0 이상, 0 이상, 0 이상. 그러면 다 더해도 0 이상. 이게 절대 부등식인 거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가 등호겠지. 그래서 A는 B는 C일 때가 등호예요. 등호 성립 조건 보라 그랬어. 잘.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바뀌니? C 대신 1 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A-B제곱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C-A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0 이상인 거 맞고요.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는 B고 B는 1이고 A는 1일 때. A, B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써줍니다. 자,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임을 알 수 있다. 언제 등호인지 알 수 있다. 그래야 된다. 자, 2번은 아까 거랑 똑같아요. 양변 제곱. 이게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그러면 A제곱 소고 B제곱 소고 마이너스 2를 양변에 나누면 절대값 AB는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똑같은 식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성립한다를 보시면 돼요. 자, A하고 B가 양수일 때 다음을 증명해라. 자, 양수는 왜 나온 거냐? 얘네들이 실수예요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럼 역시 양변 제곱해서 보인다. 그럼 이거 제곱하면 2A 더하기 B. 얘는 A 더하기 2루트 AB 더하기 B.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가 2A 더하기 2B. 좌변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2루트 AB 플러스 B는
0 이상인 모습이 됩니다. 이거 잘 따라오세요. 자, A 이항했고 B 이항했고 2루트 AB 이항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얘를 보는 게 필요해. 그냥 A가 아니야, 얘는. 루트 A의 제곱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루트 B의 제곱이야. 그럼 식이 뭐가 됐지?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제곱이 됐지. 그래서 얘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역시 제곱이니까 0 이상인 거고요. 언제 등호가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겠지.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근호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게 또 너무 중요한 건데 어쩔까? 해야 되겠지? 아니요, 싫다. 방금까지 한 건 여러분들 할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해드렸는데? 보기 힘든 거예요. 날 보기 힘들어? 몇 번까지 있지? 21. 21번?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연습하자.